미 소비자 물가가 7.1%에서 6.5%로 더 둔화돼 6개월 연속 냉각됐습니다. 미국 물가가 마침내 잡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6개월 연속 진정되자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무상급식을 위한 연방 지원책이 종료돼 미 전역의 학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방치했던 기밀 문서들이 잇따라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가 7.1%에서 6.5%로 더 둔화돼 6개월 연속 냉각됐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CPI, 소비자 물가가 11월 7.1%에서 12월에는 6.5%로 대폭 둔화되며 6개월 연속 냉각됐고 1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물가는 12월에 전년 대비 6.5%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했습니다.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해 마침내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해 12월 CPI 물가가 월간으로는 오랜만에 하락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도 2021년 10월 이래 가장 적게 오른 기록을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도 11월 6%에서 12월에는 5.7%로 더 둔화됐습니다. 다만 월간으로는 0.3% 더 올라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급락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달에 비하면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CPI와 코어 CPI 모두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똑같은 것이어서 지난 한 해 7차례에 걸쳐 4.25포인트나 금리를 올린 연준의 물가 잡기 조치가 본격 여파를 미쳐 40년 만에 고물가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추가 진정된 것은 휘발유 값이 한 달간 9.4%나 급락해 1년 전보다 1.5%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2일 현재 보통 무연의 경우 갤런당 3달러 27센트로 11월 중순 이래 50센트나 떨어졌고 전년에 3달러 30센트보다 싸졌습니다. 항공료 또한 월간으로 8.5%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은 12월에도 0.3% 올랐고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를 포함하는 주거비는 0.8%나 더 인상돼 아직도 6% 중반의 고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가 6.5%로 더 둔화됨에 따라 연준이 선호하고 미 전역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지출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PCE 물가도 이달 말 발표해서 11월에 5.5%에서 더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현재의 5.5%에서 올 연말에는 3.1%까지 낮출 수 있다고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물가가 6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마침내 잡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서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만 내렸을 뿐 달걀을 비롯한 식품 가격과 렌트비를 포함하는 주거비, 각종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뉴스에 대다수 미국민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집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11월 7.1%에서 12월에는 6.5%로 대폭 둔화됐고 6개월 연속 진정됐으며 1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추가 진정된 것은 휘발유 값이 한 달 동안 갤런당 50센트, 12.5%나 급락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 가격은 12월에도 한 달간 0.3%, 연간으로는 10.4% 올랐습니다. 특히 달걀은 12개 한 줄에 7달러 37센트로 급등해 1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비싸졌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달걀을 낳는 암탉들이 4,400만 마리나 살도살 처분된 여파가 달걀값 폭등을 불러와 장바구니 물가를 여전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12월에도 월간으로는 0.7%, 연간으로는 7.5%나 인상돼 전체 물가 상승률 6.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렌트비는 12월에도 전달보다 0.8%, 지난해보다는 8.3%나 인상됐습니다. 렌트비는 오는 6월을 전후해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오래 간다는 특성을 띠고 있어 물가 잡기를 그만큼 어렵게 만들고 미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가격이 12월에도 0.5% 올라 지난해에 비하면 7%나 오른 수준이어서 물가를 잡고 있다는 뉴스에 동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12월에는 8.2%나 내렸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도 28.5%나 비싼 편이어서 전년도의 지나친 급등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정의 의료비도 12월에 0.1%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4.1%나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6개월 연속 진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올해 첫 번째 회의인 2월 1일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추가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2월부터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줄이되 3월과 5월까지 세 번 모두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1월 7.1%에서 12월 6.5%로 더 둔화돼 6개월 연속 진정되자 새해 기준금리 인상폭도 추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첫 회의인 2월 1일에는 당초 12월과 같은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물가 진정세에 따라 추가 속도 조절에 나서 0.25포인트 인상으로 예측이 바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2월 1일 회의에서 0.25포인트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0.25포인트씩 올리면 2월 1일과 3월 16일, 5월 4일 등 세 차례 연속으로 모두 0.75포인트를 올 상반기에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은 0.25포인트씩 여러 번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스웨덴의 한 은행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나친 금리 인상이 미국의 고용과 성장을 불필요하게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유의하고 있다며 새해 첫 회의부터 추가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연준 지도자들은 통상적으로 0.25포인트씩 여러 번 올릴 수도 있으나 앞으로 물가 진정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낼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0.25포인트 인상으로 추가 속도 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경제 분석가들 중에서는 연준이 올해 목표로 잡은 기준금리 수준을 5.1%에서 6%로 더 올려서 대처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 5 내지 5.50%에서 6%로 더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2023년 한 해 0.75포인트를 올려 5 내지 5.25%, 평균으로 5.1%로 인상한 후에 올 한 해 내내 유지할 것임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를 통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11월 현재 4.6%에서 올 연말에는 3.1%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5%보다 1포인트나 더 높은 6%까지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며 인상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연준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 2년간의 연방 지원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해온 지원책이 종료돼 미 전역의 각급 학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속하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가구 소득에 따라 무상 또는 할인급식을 재개하고 있지만 급식비 받기에 애를 먹고 있으며 미납금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이 5조 달러 이상을 풀면서 각급 학교들에서 원격 수업할 때나 대면 수업을 재개했을 때에도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학생 전원에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종료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는 각급 학교들이 쓴 급식비를 연방 차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무상급식이 종료되며 각급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극히 부심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1조 달러 이상 풀었던 CARES 액트를 시작으로 미 전역의 학교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지난 연말을 기해 종료돼 더 이상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벌몬트 등 일부 주지역에서는 주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의 각급 학교들은 예전처럼 일정 소득에 따른 저소득층에 한해 무상급식 또는 할인 가격의 급식을 다시 신청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해오다가 예전으로 돌아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별해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당국이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소득 36,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한해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고 연소득 51,000달러 이하이면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 당국은 대상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급식비까지 걷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업무를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수 부모들은 저소득층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태가 재현돼 아동 영양과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0개 교육구에서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급식비 미납금이 1,92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그중 한 교육구는 170만 달러나 밀려 있으며 교육구당 평균 5,164달러를 못 내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사용했던 워싱턴 DC 싱크탱크 개인 사무실과 델라웨어 사저에서 방치했던 기밀 문서들이 잇따라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사저에서 압수된 문서들과 대비되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밀 문서를 방치했다가 잇따라 발견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자주 이용했던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내 개인 사무실에 이어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방치했던 기밀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백악관은 워싱턴 DC 개인 사무실 사태 이후 델라웨어 웰밍턴에 있는 대통령 사저를 조사한 결과 여러 건의 기밀 문서들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개인 변호사가 수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들은 일반 문서와 뒤섞여 있었으며 대부분 거라지에 방치돼 있었고 한정짜리 한 건은 주변 방에 있었다고 대통령 개인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자주 이용했던 워싱턴 DC 소재 유펜 대학 부설 싱크탱크인 펜 바이든 센터 내 개인 사무실에서 10여 건의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던 대통령 개인 변호사는 이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로 표기된 10건 정도의 문서들을 발견하고 즉각 수거해 국가기록 보존소로 넘긴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치했다가 발견된 기밀 문서들이 얼마나 되고 극비 정보까지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연방법무부에서 담당 검사를 지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백악관을 떠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들을 말하라고로 가져가 방치했다며 FBI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정보까지 포함한 극비 문서들을 방치하고도 전량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며 FBI의 대량 압수당해 자칫하면 형사처벌받고 차기 대선을 포함한 공직 출마를 금지당할 위험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형평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 기밀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범죄에 해당될지 여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비슷한 기밀 문건 방치 사건을 일으켜 현직이 전임자의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데 이용하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